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서 아침에 뵙게 되네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못 배운 파트는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를 배우느냐 하면은 등기 파트로 넘어가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등기 파트입니다. 등기 파트. 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었을 때 지적은 좀 쉽다, 등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등기도 아주 쉬워요. 과거에 10년 전에는 등기 파트가 어려웠어요. 이 등기만 과락만 면하면 누구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어려웠느냐?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출제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럼 처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등기는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출제위원이 시험을 낼 때는 주로 3장, 4장, 5장 있죠. 그죠? 여기에서 출제를 냅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할 때 흔히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총론이 있고 이 두 개는 강론이에요. 강론은 범위가 넓어요. 넓어서 두 파트로 분류를 낸 겁니다. 그럼 총론이 뭐고 강론이 뭐냐를 할 때 총론은 강론에서 각각의 개별 등기에서 언급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총론입니다. 그럼 강론은 개개의 등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개개 등기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강론이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게 총론입니다. 따라서 총론과 강론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서 전부 다 섞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1장은 총설, 서론인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내지를 않아요. 그죠? 내면은 10년, 5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 137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특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의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자, 의의가 있고 분류가 있고 등기 사항이 있고 물권 변동이 있고 등기의 효력이 있고 등기의 유효 요건이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등기 사항은 중요해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가 등기법을 배울 때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그 각하사유 1번부터 11번까지 있었을 때 그 중에 2번이 있어요. 그 2번이 무엇이냐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1장에서는 가볍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권 변동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팝니다. 그럼 사고 팔 때 소유자가 변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말이죠. 그죠?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소유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죠. 그죠? 중도금이 넘어갔어.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잔금이 넘어갔어. 소유자가 변하지 않죠.
이 사 들어가서 사라. 그래도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 두 가지를 딱 배울 겁니다. 결론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느냐, 이걸 두 개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등기사항과 물건 변동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유효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처음에 등기의 의의입니다. 의의. 여러분들 교과서 137페이지에 보면은 등기의 의의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죠. 그죠?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울 때 지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지적이 뭐냐 이라면 자 풀이라면 이겁니다. 국가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지적.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럼 등기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등기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때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죠. 사법부.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죠.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렇게 써놨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동작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있죠.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죠.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가잖아요.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지적 소관청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냐 다르기 때문에 두 개냐. 여러분들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두 개일 필요가 없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죠.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 말은 등기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에서는 말 그대로 땅지자잖아요. 그죠?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권리관계죠.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가 전세나 저당이나 임대차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은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도 알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나 지적 공부에서는 소유자만 공시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이 그림이 우리 교과서 한 권을 가장 축소시키는 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138
1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살을 붙여 갈 겁니다. 살을 붙여 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에 처음에 개시는 시작이죠. 그죠? 시작. 이 시작은 크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죄입니다. 여러분들 당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할 때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당사자가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관공서의 촉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유지도 여러분들 국가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잖아요. 그럴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촉탁은 사실은 신청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개인한테 붙이는 거는 신청, 관공서에다가 하는 거는 촉탁. 그래서 촉탁으로 할 때는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그 다음에 이제 예외는 등기간의 직권이에요. 여러분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가장 쉽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이게 직권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대구시가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되잖아요. 대상 다 고쳐야 되죠.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이에요. 이 등기소의 상급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지시가 내려올 수 있겠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죠. 여러분들 가장 쉽게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방문 신청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죠. 요게 전자 신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사는 있잖아요.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는데 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만 있어요. 그러면 양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그럼 그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다.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가 있다.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 심사를 할 때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만 갖고 심사한다. 요게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러면 서류 플러스 증거 조사를 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실질적 심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만 갖고 심사한다. 요게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냐 할 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그럼 그 서류 10개만 들어오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된 서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면 그 등기부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가 만든 공적 장부인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도 보호 안 해줍니다. 보호 안 해주니까 양당사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공신력을 부정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등기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인적 편성주의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 그럼 여기서 법학 시간에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물건입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등기를 안 하죠. 제외시키면 됩니다. 부동산은 민법 시간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은 그냥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그럼 여기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이 말은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요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에 이원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여러분들 이게 토지죠.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요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원화는 등기부와 여러분들 대장, 좀 전에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죠. 이 지적 공부에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잖아요. 우리 등기 시간에는 주로 다루는 것은 대장입니다. 대장. 확대를 시키면 지적 공부예요.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죠?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그런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이때 민법의 조문 수백 개가 있어. 그 수백 개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186조와 187조입니다. 여러분들 186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법률 행위잖아요. 그죠? 187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 법률의 규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처분 요건이죠. 또 우리는 대항 요건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일어났죠. 민법 제 186조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가 물건 변동의 효력을 성립시켰다.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187조이죠. 187조.
자,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요게 187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등기를 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 우리가 이걸 흔히 성립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 요거는 민법 시간에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업을 하는 도중에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 141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흔히 말하는 등기의 분류를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분류를. 이 등기의 분류는 크게 있잖아요. 기능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기능에 따른 분류가 뭐냐, 형식에 따른 분류가 뭐냐,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를 보면 자 보세요. 대상이다, 형식이다, 효력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처음에 보니까 대상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 할 때 이렇게 배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죠? 지력 공부. 이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랑 크게 두 가지죠. 그죠? 하나가 부동산 표시로, 그죠? 부동산 표시. 하나가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출발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 등기부가 있다라면은 자, 등기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상체, 하체. 우리나라 지도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누잖아요.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 나눌 때 제일 위에 있죠. 이걸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있죠. 이걸 갑구라고 불러요. 갑구. 마지막에 있죠. 이게 얼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왜 표제부일까? 여러분들 책의 겉 있죠. 책의 겉. 책의 맨 앞에 있는 겉 이걸 우리가 표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표지.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갑골구 있죠. 그럼 숫자를 쓸 때 1, 2로 안 쓰고 A, B로 안 쓰고 가나로 안 쓰고 왜 갑구 얼구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과거의 세대는 한자 세대잖아요. 그게 갑을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를 갑을병정. 그래서 이게 갑을병정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거는 구분한다,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그럼 자 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부동산 표시는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표제부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있죠. 전세나 저당이죠. 이거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이걸 우리가 얼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얼구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세 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두 개잖아요. 두 개. 이게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숫자를 쓰죠. 그 숫자를 쓸 때,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그 1, 2, 3, 4 이렇게 가죠. 이 1, 2, 3, 4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독립된 숫자입니다. 독립된 숫자. 그 말은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 이걸 우리가 독립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주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 이게 주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부기등기가 그러면은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죠. 1 이거는 독립된 숫자잖아요. 1의 1 이래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1의 1 이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주등기, 이렇게 독립된 숫자다. 그러면 이 숫자 있죠. 요걸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등기, 요 앞에 있는 게 주등기예요. 뒤에 있는 요 1 있죠. 이걸 부기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기번호. 이거를 부기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부르고 1에 1 혹은 1에 2, 1에 3 이렇게 가는 거는 부기등기다 이런 말. 그럼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더 덧붙이고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주등기 할 때 주가 나오죠. 부기등기 할 때 부기가 나오죠. 그러면 민법에서 유인성, 무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부모가 주, 자식이 종입니다. 이 종은 항상 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주등기는 주죠, 그죠? 주. 부기등기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도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럼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부기등기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있죠. 이거는 오늘 배울 거예요. 종국등기와 예비등기입니다. 그 말은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게 종국등기예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등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수많은 등기의 종류를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배우는 등기는 전부 다 종국등기입니다. 이건 본등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예비등기 있죠. 이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등기를 제외한, 우리가 가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종국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예비등기, 가등기 있죠.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등기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중에 한 개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여기서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이런 게 나와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용어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죠. 여기에 이 등기의 종류가 나오죠. 이게 입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구구쌤 외우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 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여러분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보존 등기를 한다는 말은 등기부에 표제부를 만드는 거예요. 갑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그럼 소유권 이외는 전세나 저당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전세나 저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소유권 보존을 했어. 거기서 삽니다. 살다가 여기 보면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갑은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죠. 저당권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말은 뭐냐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배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자 보세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 있죠. 권리 관계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외 이렇게 나오면은 자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 저당권, 자 기타 권리들이 쭉 나오겠죠. 이게 소유권 이외예요. 그러면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다 이 말. 그러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에는 붙일 수 없는 호칭입니다. 소유권 이외에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설정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전은 있죠.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의 주체가 있다면 권리의 객체가 있겠죠. 객체.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이전이에요. 객체가 달라지는 거는 변경입니다. 변경. 그러면 여기에 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자 이렇게 됐죠.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때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때 쓰는 용어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었는데 을에게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변하는 거 이때 하는 등기가 이전입니다. 이걸 자 세부적으로 등기부를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등기부를 보면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고 있죠. 등기부는 해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고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표제부가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잖아요. 자, 이거를 풀이를 잠깐 해보면은, 자, 보세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가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이죠. 그죠? 이게 토지의 표시예요.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이런 거 있죠. 이게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부, 표제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건물을 지금 지었다면 그러면 건물을 지었으니까 표제부를 만듭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가 나와야 돼요. 건물의 표시가 나온다는 말은 이 내용이 표제부에 등록이 돼 등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에 건물의 표시 이렇게 놨죠.
그럼 여기서 표제부가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 번호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접수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이죠. 등기관이 그걸 탁 받아가는 것은 접수입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청하면 신청 일자가 있을 거냐요. 접수를 하면 접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동일하지.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 일자입니다. 그럼 접수가 2020년 9월 1일 날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있죠. 이게 건물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의 표시가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이래 나오죠. 이게 구조다 이말 구조. 단층주택 이래 나오죠. 이게 종류예요. 종류.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나오죠. 이게 면적이잖아요. 면적. 맞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자 여기 오시면은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를 등기한다 이 말. 그러면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표제부가 만들어지죠. 이제 갑구를 보겠어요. 갑구. 자 보세요. 자 요게 갑구입니다. 갑구. 여러분들 여기 등기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갑구 이렇게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여기서 접수가 나오죠. 2001년 3월 3일 날 제337호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접수 일자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송유나 성명이죠. 그죠? 주민등록번호 있죠. 주소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학에서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소유자가 송윤아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이 새집 짓고 소유권 모르는 게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그 집에서 눌러 살면 되죠.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매매. 그러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은 소유권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하죠. 자, 그럼 요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등기 원인이라고 나오죠. 등기 원인을 풀이를 하면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가가 이게 등기예요.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 그게 매매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했느냐? 매매. 요 글자만 바꾸면 돼요. 자,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죠.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해독을 할 때 보세요. 갑하고 을이 2020년 7월 1일 날 매매를 했다 이 말. 그래가 2020년 7월 9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 신청하니까 접수번호 567호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 파트너 있잖아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었을 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공부하죠. 이 등기 파트에서 부동산 표시는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등기 파트에서는 권리관계를 중시하지 사실관계는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권리관계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죠. 그럼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는 을구입니다. 자, 여기서 키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표제부 있죠. 등기부의 표제부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등기부의 표제부, 집합건물등기부의 표제부, 표제부의 구성 양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갑구와 을구는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구성 양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제목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소유권이라는 거, 갑구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얼굴을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얼굴을 볼게요. 자, 요게 얼굴이에요, 얼굴. 그럼 요 얼굴에 있잖아요. 이게 구성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구성 양식. 이게 갑구의 구성 양식과 얼굴의 구성 양식은 동일합니다. 제가 예들 때 항상 이런 예를 들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면허증 있잖아요. 여권이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여권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와 얼굴은 등기부의 양식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요거 5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번호 나오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요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요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배울 텐데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오늘 하나만 딱 더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전에 요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등기는 이게 등기입니다.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눈썰미가 있다면 이 칸을 보세요. 이 칸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죠. 그 말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잖아요. 이 칸이 빈다는 말은 등기 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잖아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30회 때도 이게 답, 31회 때도 이게 답하고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얼구죠. 얼구 소유권 예입니다.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그 집에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매매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고 전세를 줄 수 있죠. 그럼 전세를 줬다 이러면 전세권 설정이잖아요. 전세권은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니까 얼구에 하는 겁니다. 얼구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전세금이 5억이다. 범위 건물의 전부, 전부를 빌려줬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이철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딱 이야기를 할 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그 집에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걸 매매했다. 이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을 전세 줄 수 있죠. 이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에서 붙이는 말입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요래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를 때 경정 등기가 있다, 변경 등기가 있다,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 자동으로 됩니다. 경정은 이런 말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변경과 경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은 변경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것은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올렸다. 이걸 바로잡는 게 변경이잖아요. 변경.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먼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전세금이 5억으로 되어 있죠. 맞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전세금이 4억이에요.
4억인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었어요.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는 것을 경정등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전세금이 5억이 맞아요. 맞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4억으로 흔히 말할 때 전세금을 감액해 줬어요. 맞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변했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무슨 등기라고 하느냐? 변경.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것은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은 변경.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말소를 배우러 갈게요. 말소. 여러분들 전세기간이 만약에 2년이다. 전세기간 끝났어요. 전세기간 끝났다면 전세권이 소멸했잖아요. 소멸했으니까 등기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등기부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말소 등기.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권리가 소멸했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없애는 거, 이걸 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소 회복은 그러면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를 했습니다. 말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권이 잘못 말소가 됐어요. 즉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어요. 잘못 말소했으니까 여러분들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말소 회복입니다. 그럼 해보면은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었죠.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죠.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잘못 말소시킨 번호가 몇 번이냐? 1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다시 씁니다. 그래서 전세권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써주는 거예요. 요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이 글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 요 글자를 요게 입속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벌원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여러분들 법학에서 멸실이라는 게 있죠. 잠깐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알아보세요. 자, 제 말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풀이를 해볼 때 이래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표제부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리관계죠. 갑구, 을구잖아요. 그럼 이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정답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릴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그럼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걸 멸실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멸실등기는 어디다가 하느냐? 표제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표제부. 여기서 멸실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요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되었을 때 멸실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요게 말소입니다. 그죠? 이게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죠. 자, 이때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 있죠. 권리.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전세권이 없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권리가 소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예요. 말소.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는 멸실, 권리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는 말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8개 있죠. 이걸 계속 자 우리가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이게 있죠. 구구쌤 암기하듯이 그냥 입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공부를 했네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쉬겠습니다.